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두 분 다 반도체주를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한미 반도체를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HFPM의 또 대장주가 한미 반도체잖아요. 네. 오늘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해서 수익 극대화할까요? 사실 지난 한 주를 좀 통틀어 놓고 보면 HBM보다는 전공정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모습의 상승률이라 할지라도 저는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그리고 이제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오늘은 쉬어갈 수밖에 없고 내일과 내일 모레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HBM4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좀 먼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한미 반도체 현재의 위치는 물러날 때라기보단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네. 레이저 장비 기업으로도 유명한데 이오테크닉스는 그럼 계속해서 홀딩할까요?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약간 조정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엔 아직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뭐 HBM 쪽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공급망에 합류할 가능성 이러한 것들까지도 본다면 지금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다소 쉬어가더라도 추가 상승, 특히나 24만 5천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탑2가 오늘 쉬어가면서 이 지수도 약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후장 들면서 삼성전자가 하락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7만 7천 원대까지 빠졌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7만 9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1%채 되지 않는 하락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다음 주에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풍량계라는 그 별명을 받은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반도체 투심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오늘의 반도체 조정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기다리는 게 저는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이면에는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브로드컴이 있다. 혹은 그들이 아니더라도 구글과 알파벳이 있고 아니면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최근에는 테슬라라든지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이 다코스로 등장을 하면서 지수를 굉장히 강하게 견인을 해줬다고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증시와 시장의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 혹은 2%대 이제 낙폭을 키우게 되는 날은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다른 대형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아웃퍼폼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 주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물량들이야 저는 쭉 들고 가신 게 맞죠. 아마 최근에 수익권으로 전환도 많이 됐을 거고 수익의 폭도 커진 상황일 것이라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 주 금요일 혹은 이제 다음 주 초까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왼종일 할 거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또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선물 옵션 동시, 그러니까 쿼드러플 데이다 보니 또 여기에 센티멘탈적인 변화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초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만약 흔들릴 때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은 쪽에 저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적극적으로 달라붙기보다는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좀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좀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담고 싶다 한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AI 열풍이 꺼지지 않으면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력기기 주가도 조용히 우상향 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G 번호보가 무려 1년 동안 500% 넘게 주가가 올랐고요. 국내에서는 AC 현대일렉트릭 오늘 장중에 6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변압기 쪽은 이 증권가에서도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반도체가 이렇게 과열 구간일 때 수급의 확산 논리로 전력 설비 쪽을 보는 전략은 어떨지 전망 말씀해 주실게요. 네, 저는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AI 산업 자체가 꺾이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산업을 축소하거나 줄이지 않는 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미국 3대장이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구글에 이르기까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AI에서 시장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확장하는 가운데 이제 변압기나 이런 전력기 관련 종목군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낙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언급을 살짝 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전력기기 쪽은 지금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당분간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두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은 많이 올라왔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겠지만 여기서 내가 신규로 추격 매수 하겠다 하시면은 살짝 어느 정도 조정을 이용할 필요는 있겠다. 좀 부담스럽긴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대안을 찾는다 하면은 뭐 LS 일렉트릭이라던가 산일전기 같은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AC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워낙 또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만큼 후속주로는 LS 일렉트릭과 산일전기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어제 큰 조정이 나왔던 로봇주, 오늘 일부 로봇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이 개선되곤 있지만 실적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노란 봉투법 유예 기간 동안에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로봇주들은 좀 추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의 로봇주들 흐름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 나오면서 사실 자동화 솔루션,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러한 무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현대모백스도 그렇고요. 클로버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좀 흐름 보시면은 좀 로봇줄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만 강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클로봇이죠. 클로봇은 사실 그 현대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 반영이 돼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 보신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뭐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군들 많이 있지만 저는 아마 인베스터데이에서 이제 현대차가 로봇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꼭 로봇주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납품을 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 기업을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 꼭 로봇주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코스닥 지수를 책임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제 미국에서 FOMC가 열립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하반기 금리 인하 수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여러 가지 학회 모멘텀도 남아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반도체로 워낙 또 수급이 쏠려 있었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또
발표가 되고 나면 제약바이오로 또 수급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 만약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산업 중에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하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조금 더 과감하게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으로 힘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산업들보다 저는 제약바이오가 자연스럽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금리 인하는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방향성 자체가 인하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니 먼저 움직인 기업들도 있고 또 먼저 움직이는 이면에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계약이라든지 실제로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는 쪽도 있어서 오늘 일정 부분 먼저 좀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ABL 바이오, D&D 파마텍, 올릭스 이러한 쪽들은 당분간은 조정 시에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는 조금 다르게 제약바이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반도체는 다음 주 초까지 좀 흐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쉬어가는 구간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오 시장 안에서 의료 AI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정말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노을이 어제 점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현재도 지금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의료 AI는 그동안 바이오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상승력이 덜했습니다. 요즘 시장 흐름을 보면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더라고요. 의료 AI도 훈풍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노을이 올라간 이유가 이제 미국 기업과 혈액 분석과 관련된 공급 배약 맺을 거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반응하고 있고요. 사실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의료 AI 전반적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노을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럼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쏠렸기 때문에 의료 AI까지 수급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좀 약간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전반적으로 확산될지는 조금 더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주들 흐름이 더 이어지는지 눈여겨보자. 일단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다소 보수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LNF가 여전히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에서 LNF에 대해서 3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고 말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하루 이틀 급등에 그동안 2차 전지주들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따라 샀다가 속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반도체나 제약바이오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2차 전지까지 수급이 들어올까 싶은데 어떻게 오늘의 상승을 해석하고 계실까요? 지금 2차 전지 반등은 이게 업황이 회복되고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개별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LNF가 오늘 대표적으로 딱 그런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기업들 위주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섹터 전반적으로 다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스와프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미 유상증자를 해서 좀 해소가 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삼성 SDI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NF는 일단 개별적으로 기대감은 있으나 지금 만약에 이 안에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종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섹터 전반적으로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자금 조달이 해소된 기업들 위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이슈로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오늘 또 흐름이 좋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연휴인 국경절 황금 연휴가 맞물리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또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는 서울병 걸렸다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SNS 틱톡에서 엄청 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한국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관광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면세, 여행, 그리고 뭐 호텔에서 자고 카지노도 해야 되니까 그죠. 이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보유자 영역으로 좀 넘어갔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만 하더라도 매수의 어떤 기회로 보여졌었는데 오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서부 T&D,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카지노라든지 호텔 숙박과 관련한 기업들은 이미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난 상황이라 쫓아간다면 뭐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라서 이쪽 부분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잔잔한 지금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화장품 쪽인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담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인지하고 있는 그럼 중국 쪽이니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일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결국 이제 실리콘2가 지금은 가장 제 기준으로는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뭐 ODM, OEM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콜마보다는 최근에 이 코스맥스에 대한 주가 추이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바, 만약 화장품 쪽으로 보신다면 저는 압축을 해서 코스맥스와 실리콘2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고, 그 외에 여행 관련주들은 제가 안 움직이는 쪽 보면 면세도 있고 항공 쪽도 있는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테마적으로 같이 따라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이제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존재하나 거래량도 현저히 지금 낮아진 상황이라서 이쪽을 보시기보단 오히려 화장품 쪽에 조정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면세 여행을 지금 따라 붙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은 차라리 화장품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한국항공우주 급등세가 또 눈에 띄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한국항공우주가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로카드 마틴 팀의 또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점쳐지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가니까 다른 우주 항공주들로도 좀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방을 더 위로 열어놓고 봐도 될지, 그리고 다른 우주 항공주를 좀 노려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한국항공우주는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죠. 이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오늘 15% 급등 나왔지만 저는 충분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다른 방산주들 갈 때 카이는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다른 방산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산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저 화면에 나오다시피 지금 미국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주항공 관련주까지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합병 소식이 있는 기업이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AC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면서 이제 내년 1월부터 AC 현대건설기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조선도 건설기계도 뭉쳐야 산다 이런 제목의 또 기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일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타이밍을 좀 잡기가 어렵다면 HD 현대 지주사를 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HD가 올해 굉장히 많은 돈을 번과 동시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기업을 좀 슬림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복 카운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질 뿐더러 기업 가치에 대한 훼손도 굉장히 적어지는 상황이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돈을 써야 되는 건설 기계는 부담, 그리고 받는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호재, 이렇게 인식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주가 보면 그런 거 없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복잡하신 분들은 오히려 HD현대 지주사를 사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사의 시너지가 더 극대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오늘 현대오토에버 가져왔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냐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18일 날 이제 뉴욕에서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로봇이라던가 SDV, 자율주행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장 좀 화두가 될 만한 거는 로봇입니다.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연결고리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로봇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거나 그쪽으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현대오토에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쪽은 의료 AI 쪽에서 루닛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아마켓 영상진단 쪽에서는 지금 독보적으로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국제보건회의 이제 회의에서 루닛이 이제 자체 세션으로 어떻게 보면 참여한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글로벌적으로 보시더라도 루닛에 대한 기술력의 평가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AI 의료 쪽이 좀 강함을 고려해 본다면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잡았을 시에 저는 1차 목표는 5만 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 5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의료 AI 안에서 루닛이었습니다. 5만 원 선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